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스로케이션 티오리 전이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배웠고, 오늘은 엣지, 그 다음에 스크루, 엣지 스크루 이런 것들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그와 킹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엣지 인터랙션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보게 되면은 이 디스로케이션은 이 버거스 벡터라는 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슬립 플레인 위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밑에 이 그림에서 이 엣지 디스로케이션들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B1이라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있고 B2라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있는데 B1이라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이러한 이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B2라고 하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이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만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여기에 걸리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은 2분의 GB 제곱에다가 그 디스로케이션의 길이를 이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GB 세제곱 나누기 2 형태가 될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 디스로케이션이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하나가 남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남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버거스 벡터에 따지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양쪽에 이제 걸려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동하지 못하는 조그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글리사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킹크가 되겠는데,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은 세사일, 그런 것 주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지금 나오는 조그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 형태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겠고요. 이게 이렇게 이쪽 방이 길어지게 되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움직이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엣지 디스로케이션들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봤을 때 두 가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버거스 벡터의 방향이 서로 간에, 이 버거스 벡터 B1과 B2가 서로 이 수직한 상태죠. 그죠? 두 개가 수직을 하게 되면 아까 봤던 우리가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 가운데에 어떤 남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똑같은 경우에도 버거스 벡터가 평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스로케이션 하나가 있고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또 여기에도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둘의 경우를 봤을 때 버거스 벡터가 평행하죠. 평행한 경우고,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어떻게 되느냐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움직이고 나서 요 B1을 먼저 볼까요? B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서 요 형태가 되겠죠. 요 형태가 되니까, 자, 요 형태가 되고, 버거스 벡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방향들이죠. 다 평행한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B2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것도 어차피 이 점선 라인이죠. 이 점선 라인을 따라서, 이 라인 따라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립 플레인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킹크 형태가 됩니다. 킹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항상 조그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 버거스 벡터의 방향이 수직하면은 엣지에서는 조그, 평행하면 킹크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스크루와 엣지에서의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스크루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 이 꼬여있는 길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띨띨 꼬여있는 이런 형태 쭉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일단은 보면은 처음에 있는 이 뒤쪽에 요쪽의 라인, 요거는 이제 이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이미 있는 형태고, 버거스는 죄송합니다. 버거스가 아니라 그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엣지 디스로케이션을 여기를 통과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통과를 시켜보면 이건 뭐랑 같으냐면 이 여러분들 건물들 중에서 이런 건물도 보셨잖아요. 이거 예를 들자면은 건물인데 앞쪽이 약간 비탈에 지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가 사실은 뭐 1층인데 이 2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도 보셨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쪽에서 들어가면은 2층이 1층이고 여기로 들어가야 1층, 1층인 그런 형태가 사실 뭐 스크류 디스로케이션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에서 지금 들어갈 때는 1층으로 들어가는데 뒤쪽에 나올 때는 이게 돌아서 올라갔으니까 나올 때는 2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스크류를 만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1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는데 2층으로 나오게 되니까 중간에 이 라인이 생기는 거죠. 이 라인. 요 라인이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이제 스크류 디슬로케이션에서의 버거스 벡터는 라인 센스 벡터와 평행하니까 당연히 요 위쪽 방향이 버거스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엣지는 수직하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이제 갔는데 그래서 요 라인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라인은 버거스 벡터 위아래로 가지는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버거스 벡터는 위쪽으로 가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엣지 컴포넌트가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움직여 줘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도 요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조그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루와 엣지가 만나도 조그가 형성돼서 움직이지 못한 형태가 나온다. 이것도 자세히 한번 다른 케이스 같이 보시면요. 자, 이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엣지 디슬로케이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엣지가 이렇게 있죠. 갔는데 자, 이 밑에 있는 A라는 거 보세요. A라는 거는 이 1층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1층으로 가는 게 사실은 지하였어요. 지하. 그 다음에 여기에는 B라고 하는 건 이건 쭉 가면 이건 실제로 1층이 되는 거죠. 뭐 이걸 지하라고 생각하든 1층이라 생각하든 1층이나 2층이 생각 어쨌든 층수가 다르다라는 거. 층수가 다르게 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생기는 디슬로케이션의 형태는 이러한 형태의 디슬로케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이 P와 P'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디슬로케이션이 이게 생겨나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엣지 디슬로케이션에서 버거스 벡터가 이쪽으로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예 이 면이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이 아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조그 형태로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거는 이거 똑같은 거죠. 이것도 스크류 엣지입니다. 자, 스크류 엣지에서 좀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버거스 벡터와 뭐 같은 형태죠. 버거스 벡터와 그 다음에 둘 다 수직한 형태가 되겠고 여기서도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오는 방법이 다르죠. 여기서는 이 라인에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는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뒤에서부터. 자, 뒤에서부터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뒤 라인이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갑자기 층이 달라지는 거죠. 이쪽은 2층이 되고 이쪽은 1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층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고 여기서도 당연히 이쪽에 이 칸만큼의 디슬로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인터랙션에 의해서. 자,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고 여기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쪽 엣지로 봤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층이 다르기 때문에 뭐 아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이 방향을 가려면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그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든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든 여기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요 디스로케이션 자체가 어딘가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크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스크류가 있고
스크류 컴포넌트가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버거스 벡터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버거스 벡터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쭉 들어가면 만나면은 쭉 들어가서 여기서도 스크루가 하나 들어갔을 때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는데, 이때는 버거스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있는 버거스 벡터,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이제 이 위쪽, 요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버거스 벡터가 요만큼이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칸만큼 이렇게 이 칸이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칸이 지어지게 되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경우에도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 조그의 형태가 되는데요. 뒤쪽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스크루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스크루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지나가서 요 라인이 요거 타고 갈 수가 없고, 또 요 라인 자체도 요걸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가능했던 경우에는 여기서 봤던 것처럼 킹크가 되려면 요게 그 라인들을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갈 수가 없는 조그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디슬로케이션 걸리면 거의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슬로케이션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훨씬 더 강화 효과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디슬로케이션과 디슬로케이션 만나면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강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 multiplication of dislocation, 디슬로케이션이 엄청나게 증식하고 많아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large plastic strain이 걸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regenerative multiplication of dislocations, 그래서 디슬로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 디슬로케이션 많이 생기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우리가 유명한 게 프랭크 리드 소스라는 것이 있겠고요. 여기서는 전이 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부터 해서 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전이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 여기 만나는 것끼리는 서로 없어지고, 여기 하나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나면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만들어지고 하면서 점점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프랭크 리드 소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랭크 리드 소스는 뭐 다시금 설명하자면, 만약 여기 점 두 개를 잡아볼게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잡아서 두 개를 연결하면 이제 디슬로케이션이 되겠죠. 디슬로케이션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여기에서 걸려 있으니까 A와 B를 고정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이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동을 해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그래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펜을 써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 요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점점 이렇게 크게 될 텐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결국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 두 개가 이제 요렇게 되는 상태까지 가겠죠. 그죠?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디슬로케이션 방향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를 정의를 했을 텐데, 요 방향들로 정의를 한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여기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는 어니힐레이션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슬로케이션이 다 지워질 것 같은데요. 자, 디슬로케이션이 이 부분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사라지고, 그럼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이 부분은 연결되고, 이 부분 다시 연결되니까 이 형태 계속 반복되면서 증식이 되는 게 바로 프랭크 리드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디슬로케이션이 증식된다. 전 이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론이 되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론은 여기 나오는 멀티플 크로스 글라이드, 그래서 계속적으로 크로스 슬립하면서 글라이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디슬로케이션이 증식된다라는 게 멀티플 크로스 글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Single Ended Frank Reed Source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아까는 우리가 더블 엔디드는 봤었잖아요. 칠판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개 돼 있을 때 요게 두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없어지면서 만들어지는 형태는 우리가 아까 이해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싱글 엔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엔디드는 한쪽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리드 소스 자체, 이 싱글 엔디드 자체가 이것도 리제너레이티브 멀티플리케이션, 계속 반복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싱글 엔디드 같은 경우에 만드는 걸 우리가 슈퍼 조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조그 형태가 되는 그러한 디스로케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BC에서 한쪽에만 고정시키는 겁니다. 한쪽에. 그래서 이 BC에서 B가 있고 이 C가 있는데 이 고정을 시키는데, 자, 이게 이제 돌면서 이제 돌게 되는 거죠. 돌게 되니까 이게 돌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 잘못 돌렸네. 자, 디스로케이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게 돌면서 뭐 이렇게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돌고 하면은 계속 돌면서 이런 형태, 꼬불꼬불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엄청나게 긴 형태의 조그 형태, 움직이지 않는 디스로케이션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이제 슈퍼 조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 또한 프랭크 리드 소스로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스파이럴링,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꼬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 아까 제가 뭐 칠판으로 이야기 드렸던 프랭크 리드 소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거스 벡터가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버거스 벡터 이쪽 방향이라고 했을 때 타우 B라고 하는 어떤 그 스트레스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움직이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2단계로 가다가 점점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두 양쪽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선 서로 상쇄되니까 요렇게 해서 요 디스로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프랭크 리드 소스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겠고, 그걸 실제로 이제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에서 관찰을 했죠. 그래서 이 이론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런 이론이 된다는 이유는 이제 보잉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휘어지는 시어 보잉이 되기 때문인데, 이 휘어지는 경우는 이제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시어 스트레스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휘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가 다 앞쪽에서 다 정리했던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도 뭐 타우는 GB의 뭐 ER이라던가 뭐 타워 맥스는 뭐 GB 나누기 L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봤었던 프랭크 리드 소스 다시 뭐 정리를 해서 보시면요. 프랭크 리드 소스.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이 양쪽에 걸려 있고, 양쪽이 이렇게 A, B에 걸려 있고, 쭉쭉쭉 뻗어나가는, 점점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게 프랭크 리드 소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전이의 증식. 전이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이야기했던 거는 이 크로스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크로스립은 면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있는 면은 원이고 이쪽이 원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쪽 라인에서 이 끝부분에서 이 스크류 컴포넌트는, 이 스크류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버거스 벡터 평행하니까 이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버거스 벡터랑 이동 방향이랑 수직하기 때문에 스크류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크류가 넘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제가 표시한 영역처럼, 이 표시한 부분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이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크로스 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크로스 슬립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요 걸려 있는 부분이 우리가 뭐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어떤 그 디슬로케이션이 걸려 있는 상태. 그래서 이 bowing across slip dislocation line is similar to jog dislocation. 이 조그 형태랑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디슬로케이션이 점점 이 앞쪽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점점 더 증식이 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러 개의 면이 있으면은 계속 스크류 디슬로케이션이 크로스 슬립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이가 증식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제 크로스 슬립에 의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하면요.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슬로케이션 티오리에 대한 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서머리. 자,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dislocation은 line defect죠. 그래서 선형적인 결함이다라는 거, 제일 기본적인 거죠. give rise to complicated interactions in a crystal. 그래서 이 dislocation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complicated interaction,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크리스탈, 결정질인 소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뭐 비경일정질에서는 안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dislocation, multiplication, dislocation 증식이 is responsible for the very large increases in yield strength. 그래서 이런 디슬로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밀도가 높아지고 그다음 증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항복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슬로케이션이 증식하는 것이 우리가 그 강도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dislocation interactions. 그래서 dislocation과 상호작용을 봤을 때 or dislocation interacting with other defects 또는 dislocation의 다른 디펙트와 어떠한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봤을 때요. lead to higher stresses required to move the dislocations further.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lead to higher stress required to move the dislocation further. 그래서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워크 하드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디슬로케이션 파일업, 디슬로케이션 그레인 바운더리나 이런데 쌓이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디슬로케이션 파일업이라고 하죠. 또는 조그라던가 이것도 이제 세사일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크로스 어게인 바운더리스, 이거는 또 이 다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경우. 이런 모든 경우들이 다 방해를 받죠. 힘들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에서 모두 yield strength increases, 항복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dislocation이 interacting 하는데 뭐랑 interacting 하느냐? interacting with anything to other defects. 뭐든지 다른 애들이랑 뭐든지 interaction 한다는 거고요. point, planar, volumetric, 1차원적인 거, 2차원적인 거, 3차원적인 것들 다 어떤 디펙트들이랑도 디슬로케이션들은 인터랙팅 한다. 서로 간에 상호작용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sequences are found in the allowed slip and strengthening of materials.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제 수반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allow slip and strengthening of the materials. 그래서 슬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화 기구가 작용하는 이런 것들, 소재에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다 dislocation driven, dislocation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요. Be familiar, conversant with how dislocations interact and the consequences.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dislocation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느냐, how dislocations interact,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dislocation 상호작용에 의해서 강도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are these consequences able to be mathematically described?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또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더 자세하게 전이론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원 수준이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디슬로케이션들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강도가 올라가고,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공 경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속 가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겠고, 그 과정 중에서 디슬로케이션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은 소재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소재의 강도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디슬로케이션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 디슬로케이션도 많이 생기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소재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디슬로케이션에 대해서, theory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금속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이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 전이론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